개막이냐 종막이냐. 버틀란드 러셀. 지질학과 진화의 역사가 말하는 연대로 따질 때 인간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오직 매우 단순한 동물들만이 생존했다. 그 다음에 또다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새로운 유형들이 어류, 파충류, 조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유류들이 점차로 진화되어 나왔다. 우연히 그 족속에 속하게 된 인류는 많아야 100만 년 동안 생존해왔고 또 현재와 같은 사고 능력을 갖게 된 것은 겨우 50만 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나 우주의 역사에 있어서 또 한 생물의 역사로 보더라도 인간의 출현은 새로운 것이라고 하겠지만 인간이 무섭고도 찬란한 저 거대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도 훨씬 더 새로운 일이다. 인간이 판이하게 인간다운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한 뒤로 겨우 6천 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문자의 발명과 정치기구 조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된 역사의 시초 이래로 진보는 꾸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발작적인 현상이었다. 피라미드 시대 이후 정말 주목할 만한 향상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히랍시대에 이르러서이다. 그리고 히랍시대 이후 지금부터 약 500년 전까지는 이에 필적할 만한 중요성을 가진 향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 500년 동안에는 변화가 날이 갈수록 점점 빈번하게 일어났고 마침내는 그 속도가 너무나 빨라져서 노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기를 거의 바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처음 생명체가 나타난 이래로 존속해 오던 것과 너무나 근본적으로 판이한 사태가 이 이상 계속한다면 반드시 정신이 어찔거리고 일종의 비참한 현기증을 초래하고야 말 것 같다. 그리고 이 현기증으로서 심신을 점차로 소모시켜 오던 저 미칠 듯한 가속도가 종말을 고할 것 같다. 이와 같은 공포는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현상이 이것을 조장한다. 그리고 분주한 현재와 함유하던 과거와를 대조할 때 이와 같은 공포는 명상적인 역사가의 상상 속에 스스로 떠오른다. 그러나 우리들이 당면한 현재의 혼란을 잊어버리고 천문학자들이 하듯이 이 세계를 바라본다면 세계의 장래는 지질학에서 생각되고 있는 횟수보다도 더욱 오랜 세월에 걸쳐서 뻗쳐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된다. 우리 지구가 생물이 살 수 있는 곳으로서 앞으로도 다시 수억만 년 동안 존속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을 이유가 물질적 세계에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만약 인류 자신의 광란이 빚어낸 위험에도 불구하고 종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인류가 최근에 차지하게 된 그 승리자의 지위를 계속 보존하지 못하리라는 이유는 없다. 장차 수만 년 동안에 걸친 인류의 운명은 현재 우리가 가진 지식이 가리키는 한에 있어서 인류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 인류가 재난 속으로 뛰어들어가든가 또는 꿈에도 보지 못하던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가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인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장래를 꿈꾸는 넓은 세계의 예언적인 영혼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꿈이 예언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할 것인가? 꿈이란 소멸하고 마는 거짓 환상에 불과한 것일까? 또는 연극은 방금 시작되었을 뿐 우리는 서막의 첫 번 몇 구절만은 들었으나 그 이상은 듣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이란
오르퓨즈 교도가 말했듯이 땅과 별빛 빛나는 하늘과의 자식이다. 또는 좀 더 근대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신과 짐승과의 결합이다. 세상에는 짐승에 대해서 눈을 감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신에 대해서 눈을 감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의 모습을 순전한 짐승으로서 그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스위프트는 그의 야후우에 있어서 이러한 인간을 그렸다. 그리고 그 묘사가 너무나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많은 독자에게 지워버릴 수 없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스위프트의 야후우들은 비록 흉측스럽기는 하나 현대인의 가장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야후우들에게는 현대인이 지성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을 신과 짐승의 혼합으로서 묘사하는 것은 짐승들에 대해서 좀 공평하지 못하다. 우리는 차라리 인간을 신과 악마와의 혼합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짐승도 그리고 어떠한 야후우도 히틀러나 스탈린이 범한 바와 같은 죄악을 범할 수는 없었다. 과학적 지능과 마왕의 악의가 결합하여서 일으키는 공포에는 한계가 없는 것 같다. 히틀러와 스탈린이 수백만 명에게 고의로 가한 고통을 곰곰이 생각할 때, 그리고 그들에게 모욕을 당한 것이 우리와 같은 족속이라는 것을 성찰할 때, 야후들은 비록 가지가지로 타락했다고는 하더라도 현대의 강대국에 있어서 실제로 권력을 휘두르는 인간들의 약간에 비한다면 훨씬 덜 무섭다는 것을 용이하게 느낄 수 있다. 인간의 상상력이 지옥을 묘사한 것은 먼 옛날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네가 상상했던 것에 대해서 실제 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최근의 기술을 통하여서이다. 인간의 마음은 천국의 빛나는 창궁과 지옥의 어두컴컴한 심연과의 사이에 기묘하게 매달려 있다. 인간의 마음은 천국을 관조함에 있어서도 지옥을 관조함에 있어서도 다 같이 만족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중의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더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간혹 공포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있어서 나는 도대체 인간 같은 따위의 생물이 존속하기를 희망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것을 의심해 보고 싶은 생각이 날 때가 있었다. 인간을 사악하고 잔인한 것으로서, 마성의 구현으로서, 그리고 우주의 아름다운 표면 위에 찍힌 오점으로서 생각하기는 쉬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의 일면에 불과하다. 이것은 지혜가 던지는 최후의 선언은 아니다. 인간은 오르퓨스 교도가 말한 바와 같이 별빛 반짝이는 천국의 아들이기도 하다. 인간은 비록 그의 몸은 천문학자들이 연구하는 거대한 천체에 비해서 하찮고 무력한 것이기는 하나 이 거대한 세계를 반영할 수가 있다. 인간은 상상과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무궁무한한 공간과 시간 속을 마음대로 여행할 수가 있다. 인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에 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은 이것을 1000년 전의 인간 조상에게 이야기한다면 고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현재 지식을 획득해 가고 있는 속도를 생각할 때 만약 인간이 이대로의 진행을 계속한다면 그가 지금부터 1000년 후에 도달할 지식 수준은 우리도 역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최선의 상태에 있어서 찬양을 받을 만한 것은 비단 지식뿐만이 아니며 또 지식 방면만이 주가 된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미를 창조하였다. 사람들은 경의의 나라를 첫눈에 선뜻 보았을 때와도 같은 놀라운 환상을 가졌었다.
사람들은 사랑할 줄을 알았고 전 인류를 위하여 동정할 줄을 알았으며 전 인류를 위하여 굉장한 희망을 가질 줄도 알았다. 이와 같은 업적은 예외적인 인물들의 것이었으며 또 민중의 적개심을 삼바 매우 빈번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예외적인 부류에 속하는 인물들일지라도 장차 도래할 시대에 있어서는 통속적 인간이 되지 말라는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새 세상에 있어서 예외적인 인물은 현재 셰익스피어가 일반인을 초월한 것만큼 셰익스피어보다도 훨씬 초월하게 될 것이다. 지식의 악용이 너무나 심했던 까닭에 주민 전체의 미덕의 수준을 현재에 있어서 천재들만이 달성한 수준에까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식을 선용할 수 있다는 것에까지 좀처럼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 세계는 그 현재의 난을 벗어날 것이며 또 세계의 문제에 관한 한 관리권을 잔인한 사기꾼에게 내맡기지 않고 지혜와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내맡기게 될 날이 장차 오리라는 것을 내가 감히 기대할 때 나는 눈앞에 빛나는 환상이 떠오르는 것을 본다. 배고픈 사람이 하나도 없고 병든 사람도 거의 없으며 일은 즐겁고 지나치지 않으며 따뜻한 인정이 도처에 가득하고 공포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눈과 귀와 마음을 위해서 유락을 만들어내는 세계를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것이 내일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만약에 인간이 인간다운 특색 있는 행복의 달성을 위해서 전심한다면 1000년 이내에 그것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주장한다. 내가 인간다운 특색 있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에피큐로스가 추구했다고 그의 논적이 비난한 바 대지의 행복은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분이 대지의 행복으로서 만족하기를 시도한다면 여러분의 억압된 잠재력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인간을 위한 참된 행복은 자기의 신성에 가까운 잠재력을 최고도로 발전시키는 사람들에게만 오직 실현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오늘날과 같은 세계에 있어서 행복이 많은 고통과 혼합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고민하는 광경을 보면 동정의 고민을 금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의 근원이 제거된 사회에 있어서는 불행히도 우리 현대 같은 암담한 시대에 살도록 마련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더욱 완전하고 더욱 상상력과 지식과 동정에 가득 차 있는 인간다운 행복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이와 같은 희망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일까?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의 사건을 동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상상력도 없고 조직적인 정오와 능숙한 욕설의 재주밖에는 장점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맡겨야 할 것인가? 이 말은 모든 정치가들에 대한 비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말은 소련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 세력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오셀로가 데스데모나를 살해하려 할 때 그는 말한다. 그러나 역시 가련하도다. 이아고야, 이아고야 가련하도다. 나는 말렌코프 및 그의 반대자들이 인류의 몰살을 준비할 때 이와 같은 부르짖음을 발할 수 있을 만한 연민이 또는 적어도 자기네가 준비하고 있는 일의 성질을 깨달을 만한
동정심이라도 그들의 인격 가운데 있는지 의심하는 바이다. 내가 추측하기에는 그들은 단 일순간이라도 인간을 실현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 바 단일 족속으로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들의 생각은 단기간의 세력을 위한 옹색한 경쟁에 있어서의 일시적인 특책에 관한 일상적인 고려 이상으로 초월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모든 나라에는 더 넓은 견지애로 높이 오를 수 있는 인물들이 반드시 허다하게 있을 것이다. 인류의 동지들이 의뢰해야 할 사람들은 그 국적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능력을 가진 인류들이다. 인류의 장래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위기를 깨닫는 사람들이 충분한 숫자에 오를 때 인류의 장래는 보장된다. 세계를 그 재난에서 이끌어낼 사람들은 용기와 희망과 사랑을 요할 것이다. 그들이 목적을 달성할는지 그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이론을 넘어서서 나는 그들이 성공하리라는 신념을 억제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